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99%는 모두 피드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는데 상사의 지시가 있어요. 근데 그 지시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럼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상사가 될 수가 있고 선배가 될 수가 있고 동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피드백을 동료 또는 상사 또는 윗사람에게 늘 받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는 피드백, 내가 받고 있는 피드백이 이게 올바른 피드백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신세연입니다. 조직 문화 개선에서 소통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소통 강의 안에서도 피드백에 관련된 강의를 좀 많이 합니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피드백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은 하고 있었지만 잘못된 피드백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피드백은요, 조언이나 개선의 뜻으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직 내에서 피드백을 잘못 사용하시고 있는 당신은 보통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 명령하는 것이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주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피드백은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받는 사람이 피드백을 받아서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 행동 개선으로 이어질 때 그게 진정한 피드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드백은 우리가 과거가 중요하냐, 현재가 중요하냐, 미래가 중요하냐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는 이제 과거의 어떤 잘못된 점을 현재의 어떤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교정, 행동 교정 자체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함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피드백의 핵심 스킬은 관찰하고 기록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찰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피드백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해서 이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피드백들은 잘못된 피드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꼰대냐 아니냐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 피드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꼰대이고 이 사람은 꼰대가 아니다, 뭐 이렇게 나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행동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비판받게 될 수 없다. 보통 이런 도움이 되는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굉장히 긍정적인 비판이고요. 약간 행동지향적인 비판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해보면 제일 불만인 점이 뭐냐면 젊은 MZ분들이 상사가 피드백이라고 해주는데 사실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가 가는 방향이나 목적이 어떤 건지 모른 채 그냥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상사분들이 실제로 피드백을 하실 때는 이 친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행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약간 그 피드백이라고 하면 티칭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피드백이 티칭 플러스 코칭이 들어갑니다. 코칭이 들어가지 않는 피드백은 사실은 피드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티칭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르친다라는 의미고요. 코칭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후배를 피드백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티칭은 내가 네 행동을 봤는데 너 이런 거 잘못됐어. 고쳐야 되겠어. 여기까지는 티칭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코칭이 들어간다 하면 좀 느낌이 달라져요. 내가 너를 3일 동안 지켜봤는데 너의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후배가 제 생각은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런데 내 생각은 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후배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상사나 위에 사람이 일방적으로 티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코칭이 서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은 결국 상대에게 성장의 계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피드백 이꼴 행동 변화거든요. 사실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피드백은 아무리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상대방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지함으로써 나의 행동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직에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여태까지 어떤 피드백을 받았고 어떤 피드백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지. 피드백 유형에는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발전적 교정적 피드백이고요. 이 발전적 교정적 피드백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드백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꿔야 할 행동을 변화하도록 계속해서 독려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피드백들을 하시는 분들은 밑에 직원들이 스스로 행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정하고 지지적 피드백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발전적 교정적 피드백보다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행동을 개선하기는 조금 귀찮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만큼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더 이상의 개선이나 더 이상의 변화를 바라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발전적인 피드백을 하진 않는 거예요. 현상 유지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이제 인정이랑 지지적 피드백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세 번째는 무의미한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부분만 있을 뿐 어떤 상대방의 발전을 도모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반응이 미미한 거죠. 뭐 대충 잘했네. 그래, 뭐 이 정도만 해. 괜찮을 것 같아. 너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 받는 사람이 이 정도면 되는가 보다. 본인의 어떤 행동의 개선이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는 거죠. 마지막 피드백은요, 학대적 피드백입니다. 이거는 말만 들어봐도 아시겠죠? 상대방에게 약간 모멸감이나 어떤 절망감을 주는 건데요. 상처를 주는 말, 반항적인 말, 모멸감을 주는 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 과장은 지금 일을 한 지가 지금 10년 차가 넘었는데 아직도 일을 이 정도밖에 처리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비교한다든지 이런 식의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학대적 피드백입니다. 이런 4가지 유형 중에서 당신은 어떤 피드백을 하고 계신 사람인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올바른 피드백의 방향성, 상대를 돕는 겁니다. 내가 피드백을 줄 때는 상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관계 향상을 돕는 거죠. 조직이나 팀, 가족, 또 다른 누군가를 계속 돕는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 했었을 때 중요한 거는 나는 이게 피드백이라고 줬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건 제대로 된 피드백이 아니라는 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피드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동의 변화가 전혀 없다 하면은 당신은 피드백을 제대로 주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봐요.